시선외과 백정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89mm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남자 평균은 지금 102mm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악각 사이의 폭은 넓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보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40 정도 나오죠. 그런데 평균은 135예요. 그러면 광대는 5mm가 넓고 턱은 지금 90이니까 한 1cm가량 폭이 좁은 거죠.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보면 두상 너비를 측정을 해보면 146 정도 측정이 되는데 남자 평균은 148이에요. 두상은 좁고 광대는 넓고 턱은 좌우폭이 좁은 그런 얼굴형이라는 거죠. 정면에서 보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콧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24 정도가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은 125예요. 그러니까 얼굴 길이 자체는 평균에 가까운데 턱의 좌우폭은 좁고 그 다음에 광대는 넓은, 두상은 좁은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뼈의 모습이고 평균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평균이지 결코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면 보통 귀밑각을 저희가 귓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은 귓볼이 조금 위에 붙어 있으세요. 보통 콧볼하고 귓볼하고가 이렇게 맞는데 지금 귓볼이 한 1cm 정도 위에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콧볼 기준으로 한 귀밑각을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귓볼, 콧볼이 같은 경우에 한 귀밑각이 남자는 한 2cm면 적당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환자분이 한 4cm가량 있고 귓볼에서 보면 거의 한 5cm가 넘어가는 굉장히 밑으로 큰 사각턱을 갖고 계세요. 좌우 폭은 좁은데 상하 길이가 긴 거죠. 그러면 수술해서 한 요 정도 잘라주는 거는 권할만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자르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를 앞에 턱 끝에다 두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턱이 제일 돌출된 부위가 요 위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여야 돼요. 그렇다면 턱은 살짝 지금보다 앞으로 약간 더 나가는 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사각턱은 요 정도 잘려지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턱을 조금 앞으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무턱 느낌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턱이 앞이 여기 볼록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수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 각도를 보고 결정을 해요. 요 상태에서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은 그렇게 45도 광대가 큰 편은 아니고요.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역광대나 45도 광대는 그닥 많이 보이지 않아서 광대 수술은 그렇게 권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앞서 제가 사각턱 수술을 할 때 굉장히 큰 사각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할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환자분은 사각턱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게 침샘이 버티고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단면에서 교근 두께랑 침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각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게 교근이에요. 흔히 말하는 사각턱이 붙어있는 우리 이 악물면 나타나는 교근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렇게 거대한 게 요게 침샘이에요. 그럼 교근보다 거의 침샘이 더 크거든요. 두께로 보면 보통 교근 두께 남자 한 14, 5mm 정도 되는데 지금은 17mm 가까이 교근이 꽤나 큰 편이고요. 다시 말하면 뼈의 좌우폭은 좁은데 교근이 발달해서 옆으로 넓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보다도 더 크게 침샘이 발달해 있어서 침샘 두께가 거의 지금 한 19mm 가까이, 20mm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샘이 이렇게 큰 경우는 사각턱을 잘라봤자 효과가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요거는 사각턱 자른다고 해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는요. 그런데 사각턱이 줄어들면 여기가 볼륨이 줄거든요. 지금 한번 이렇게 마우스를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뼈 모양으로 보면 사각턱 여기 있죠. 그러면 피부에서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이게 사각턱의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분 여기 보시면 여기 뼈가 여기 있는데 뼈 위치에서 피부 위치를 보면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줄 수 있죠. 하지만 잘라줘 봤자 얘가 튀어나와 있어서 얼굴이 갸름해지는 효과는 없어요. 잘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내가 튀어나온 게 얘 때문에 튀어나온 거냐, 얘 때문에 튀어나와서 넓어 보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 때문에 튀어나와 보이냐, 얘 때문에 튀어나와 보이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사각턱 아무리 잘라봤자 환자분은 이 침샘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갸름한 느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턱 밑에 이 침샘도 좌우 다르게 조금 크게 있거든요. 이게 침샘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왼쪽은 침샘이 유독 커요. 여기 보시면 이만하게. 이것도 단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각도가 아니고 이 각도에서 저희가 보는데 지금 보시면 침샘이 이 녀석이 침샘이거든요. 이게 왼쪽에 있는 침샘이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침샘이에요. 꽤나 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침샘이 또 커서 여기가 불룩한 것도 있어요. 근데 잘라줘봤자 이 침샘은 더 그대로 있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사각턱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뼈 모양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나 있으니까 잘라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른다고 했을 때 결코 갸름해지지 않게 침샘이 그 위를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지금 환자분은 뼈를 잘라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뼈를 자르고 나서 패이고 늘어지고 튀어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고심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아쉽고 속상하고 뭔가 좀 개선을 바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뭔가를 해서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만사항이 사진 찍으면 넙대대하게 나오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셨고, 정면이나 측면에서 볼 때 사각턱이 부각되는 게 큰 불편이다 하셨는데, 이건 사각턱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침샘이 큰 겁니다. 코가 길어 보이는 것 같고 너비가 넓은 게 불만이다 하셨는데, 코가 그렇게 긴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짧아 보여서 좀 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길이 자체는 뭐 남자치고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게 넓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짧아 보이고, 그래서 얘가 길어 보이는 이런 상대적인 느낌은 있을 수 있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귀 밑에 사각턱이 부각되지 않았으면 해요. 정확히 말하면 사각턱이 아니고 침샘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사각턱은 잘라줘봤자 의미가 없다. 전체적인 얼굴이 갸름해지고 싶어요. 침샘 제거하고 사각턱 자르고 막 그러면은 되겠고, 남는 살이 있으니까 또 땡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 크기나 폭이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지금 코는 남자다운 코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콧볼 축소 해볼 수는 있고요. 뭐 코끝 이렇게 매부리 있고 그러니까 코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면 뭐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콧도 살짝 줄어 보이고 또 긴 느낌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코는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사각턱은 정말 손대면 끝도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여서 굉장히 좀 난감한 모습이 있고요. 오히려 저라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 조금 잘라주더라도 이거 좀 길게 만들어서 턱을 좀 더 길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환자분은 오히려 좀 더 좋은 비율로 가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중안면부 볼륨상 광대 수술이 효과가 큰지, 포석용 효과가 큰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광대 수술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중안면부 볼륨상 광대 수술보다는 코 수술이 오히려 좀 더 나을 텐데, 사실은 코는 충분히 높은 편이어서 눈 밑에 지방 나온 거 요거 펼치고 요 부분에 조금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도움은 돼요. 이런데 눈에 물안경 자국처럼 줄 가는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안면부 함몰이 조금 있어서 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볼록한 거는 지방 펼치고 이 앞에 볼륨을 주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거는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중안면부가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코 수술도 뭐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효과적일 거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각턱은 꼭 하고 싶은데 귀 뒤로만 해도 될 줄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귀 뒤로 하는 거는 아마 하시다가 신경 손상이 되거나 침샘 손상되기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귀 뒤로 여기를 째가지고 여기 있는 뼈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귓볼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째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뼈 정도는 자를 수 있겠죠. 환자분은 귀 뒤로 째면 여긴데 지금 사각턱뼈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째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자를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여기서 뒤에서 나오는 신경들, 안면신경 마비 오고 침샘 손상받아서 염증 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귀뒤 사각턱은 아예 생각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요구는 알겠고 보여지는 모습에서의 한계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각턱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이해하시고 수술은 가능한 사각턱 쪽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댔다가 괜히 후회만 들고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고 부작용만 겪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과계교합이 있어서 뭐 교정하면 도움이 되냐 물어보셨는데 치열도 지금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크라우딩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교정하는 거는 전 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교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교정을 통해서 치열 맞추고 이빨도 떠 있고 막 엉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하시되 입을 너무 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입을 넣는 순간 환자분은 정말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랫니가 조금 나오고 윗니가 조금 들어가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뭐 윗니를 뭐 발치해서 뒤로 넣어서 교합을 맞춘다. 그러면 이제 합죽이 되면서 얼굴 큰 합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답 없는 상황이 오니까 입을 너무 많이 늘려고 계획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남자로서 지금 얼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 부리려다가 자칫하면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은 충분히 알겠으나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진 여러 조건들이 수술하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여력이 있다면 상관없겠죠. 턱뼈도 자르고 침샘도 자르고 여기 침샘도 빼고 뭐 살도 지방 흡입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모든 수술에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흉터와 부작용이 오히려 지금의 자연스러운 모습보다 더 환자분이 괴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